똥은 왜 닦아도 계속 묻어 나오는 걸까요? 계속 닦아서 변기에 휴지를 버리다 보면 이러다 막히면 어쩌지? 하고 대충 닦고 나왔다가는 똥꼬가 따가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똥꼬에 휴지를 놀랍게도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살면서 한 번쯤 이 무한 반복의 굴레, 이른바 잔변의 늪에 빠져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평생 정답이라고 믿고 해온 그 빡빡 닦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의 뒤처리가 결코 끝나지 않았던 것인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휴지값을 획기적으로 아끼는 건 덤이고요. 여러분의 똥꼬의 상쾌함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교양코기입니다. 오늘은 차마 남에게 물어보기는 너무나 민망하지만 우리 삶의 질과 쾌적함을 결정짓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배변 후 뒤처리의 미학입니다. 왜 유독 어떤 날은 닦아도 계속 묻어나는 걸까요? 혹시 똥꼬가 뒤집혀서 장이 튀어나온 건 아닐까? 오늘 먹고 있는 순대 꼬다리에 터져 나온 당면이 마치 안 닦인 똥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정교한 구조부터 식습관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평생 몰랐던 올바른 닦기 기술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더 이상 찝찝함 때문에 하루 종일 엉덩이를 실룩거릴 일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교양 코기와 함께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는 그 범인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파헤쳐 보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겪는 이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너무 빨리 닦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바쁜 세상이죠. 현대인은 화장실에서도 효율을 따집니다. 볼일을 보자마자 빛의 속도로 휴지를 집어드는 게 우리네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항문 괄약근은 배변 직후에 바로 꽉 닫히는 로봇 같은 장치가 아닙니다. 이 녀석도 나름의 퇴근 시간이 필요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배변이 막 끝난 직후 항문관에는 아직 차에 빠져나오지 못한 미세한 잔변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이 급해 바로 닦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잔변을 오히려 항문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괄약근이 서서히 닫히는 과정에서 잔변을 꽉 물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괄약근 사이에 끼어버린 변은 아무리 겉을 닦아내도 계속해서 조금씩 배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30초의 기다림입니다. 볼일을 다 보셨나요? 그럼 바로 휴지를 들지 말고 딱 30초에서 1분만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직장 하부에 남아있던 잔여물들이 중력과 장의 연동 운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거나 괄약근이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 닦으면 여러 번 문지를 필요 없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화장실에서도 통하는 셈이죠.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30초를 기다렸는데도 계속 묻어난다면 그건 여러분의 닦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닦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휴지를 여러 번 접어서 앞뒤로 혹은 좌우로 문지르듯 닦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항문 피부 입장에서는 가히 테러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항문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친 휴지를 대고 반복적으로 문지른다? 이건 마치 진흙이 묻은 비단 옷을 거친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피부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변 성분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가려워지죠. 가려우니까 더 깨끗이 닦으려고 더 세게 문지르게 되고 결국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게다가 너무 세게 문지르면 항문 주변의 천연 보호막인 기름막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이 더 잘 들러붙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눌러서 훔치기입니다. 부드러운 휴지를 사용해서 문지르지 말고 마치 귀중한 보석의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꾹꾹 눌러서 수분과 오염물을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항문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파헤쳐보죠. 닦는 법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변의 상태입니다. 사실 닦아도 묻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변이 너무 끈적하거나 무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단단하고 매끄러운 바나나 같은 변은 닦을 것도 없이 쑥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찰흙처럼 끈적한 변은 항문 주름 사이사이에 마치 강력 접착제처럼 달라붙습니다. 이걸 휴지로 닦아내려고 하니 당연히 끝이 안 보일 수밖에요. 찰흙이 묻은 거친 바닥을 휴지로 닦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닦을수록 옆으로 번지기만 하죠?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 변은 이렇게 끈적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돌아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기름진 음식, 밀가루 위주의 식단,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은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고 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다 흡수되지 못하고 변에 섞여 나오는데 이게 변을 아주 찰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기에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매운 음식은 장을 예민하게 만들어 변이 충분히 단단해지기도 전에 밖으로 밀어내버리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끈적함을 해결할 확실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키우고 수분을 적절히 조절해서 변을 하나로 매끄럽게 뭉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흩어진 모래에 물과 시멘트를 적절히 섞어 단단한 벽돌로 만드는 것과 같죠. 채소와 과일, 특히 귀리나 해조류를 자주 드시면 변의 질감이 확 달라집니다. 끈적임은 사라지고 매끄러운 형태를 갖추게 되니 닦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산균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유산균이 오히려 특정 사람에게는 장을 과하게 자극해서 변을 무르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내 장 상태에 맞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을 파헤쳐보죠. 식습관을 고치고 닦는 법을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닦기 힘든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뭔가 묻어 나온다면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치질, 정확히 말하면 치핵입니다. 항문 안쪽에 혈관 덩어리가 밖으로 밀려 나오는 치액이 있으면 항문이 완벽하게 닫히는 것을 방해합니다. 문 사이에 작은 돌멩이가 끼어서 문이 꽉 안 닫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 미세한 틈새로 직장 점액이나 잔변이 계속 새어 나오는 겁니다. 또한 치루라는 질환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항문 주변에 작은 통로가 생겨 고름이나 변이 새어 나오는 병인데 이건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장의 움직임이 너무 불규칙해서 항상 직장에 잔변이 차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도 조금씩 묻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질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가 진단 포인트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닦아도 끝이 없는데 항문 주변이 자주 붓거나 뭔가 튀어나온 느낌이 든다. 둘째, 휴지에 선홍색 피가 선명하게 묻어 나오거나 배변 시 통증이 느껴진다. 셋째, 뒤처리를 완벽히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속옷에 변이 묻어 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의를 만나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항문 외관은 치과만큼이나 흔하고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병을 키우면 나중에 화장지 한 통으로도 해결 안 되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가장 원초적이고 매일 하는 행위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세게 닦으면 깨끗해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섬세한 생체 조직이죠. 깨끗하게 닦겠다는 그 강박적인 마음과 행동이 오히려 항문을 자극하고 피부염을 유발하며 심지어 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가장 좋은 청결은 최소한의 자극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을 무기를 갖게 되셨습니다. 자, 오늘 교양코기가 전해드린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볼일을 본 후 바로 닦지 말고 30초에서 1분만 기다리세요. 항문에게도 퇴근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둘째, 문지르지 말고 꾹꾹 눌러서 닦으세요. 여러분의 항문은 비단보다 연약합니다. 셋째, 식단을 점검하세요. 끈적한 변은 여러분이 먹은 기름진 음식의 결과물입니다. 식이섬유로 변을 예쁘게 디자인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화장실 라이프는 오늘부터 혁명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액션 가이드를 드립니다. 다음번 화장실에 가실 때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항문 혈압을 높여 치질을 유발하니까요. 그리고 볼일을 본 후 속으로 교양코기를 10번 외치며 60초를 천천히 세어보십시오. 그 짧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뒤처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만드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비데를 사용하신다면 수압을 반드시 약으로 설정하세요. 강한 수압은 항문의 천연 보호막을 파괴하는 또 다른 주범입니다. 부드러운 물살로 헹궈내고 바람으로 잘 말리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마무리의 정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평소에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들었던 이 찝찝한 고민이 오늘 영상을 통해 시원하게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대하느냐에 따라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로 보답하죠. 그런 의미로 오늘 점심은 순대곱창. 다음 시간에는 더 소름 돋고 유익한 우리 몸의 미스터리와 일상 속 인문학적 지혜를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저 교양코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